역설. 사람들은 조선의 내시를 떠올릴 때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기를 잘라서 완전히 성욕이 없는 존재. 왕 옆에서 비밀만 듣는 음침한 환관. 그러나 실제 기록이 보여주는 내시는 그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동시에 훨씬 더 비극적인 존재였습니다. 내시는 단순히 거세된 남자가 아니라 몸을 대가로 권력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조선 내시는 도대체 무엇을 잘랐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기를 잘랐나요? 아니면 고함만 잘랐나요? 혹시 반쪽만 잘랐던 건가요?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잔혹함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상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기록은 그 상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조선의 내시는 고함만 제거한 존재도 아니고 성기만 제거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남자의 몸 자체를 통째로 지운 존재였습니다. 조선의 공식 문서에서 내시를 가리키는 표현은 전거세입니다. 전부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이를 못 낳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별을 이루는 모든 생물학적 흔적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뜻입니다. 음경과 고한, 두 가지 모두가 사라져야 조선이 말하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조선이 내시에게 맡긴 공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시는 궁궐 안에서도 가장 은밀한 공간에 들어가는 존재였습니다. 왕의 침전, 왕비의 침전, 후궁들의 거처, 대비의 처소, 궁녀들이 기거하는 공간. 이곳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엄격하게 남자가 배제된 영역이었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남자가 이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질서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 공간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남자가 아니어야 한다. 아이를 못 낳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성욕이 없어야 한다는 말도 부족했습니다. 조선이 원한 것은 남자로 인식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기와 고한 두 가지 모두를 제거한 사람만이 내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내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 내시 숫자가 늘어나면서 부분 거세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잠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고함만 제거하고 성기는 남겨두자는 주장입니다. 출혈이 적고 사망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단번에 기각됩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기를 남기면 남자의 형상이 남아 궁중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조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자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예 남자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내시 제도의 본질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 거세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내시 수술은 중국 황관 제도를 거의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중국 명나라 청나라 황관들도 모두 음경과 고한을 동시에 제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잘린 부위를 보관함에 담아 자신의 무덤에 함께 묻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승에서는 몸이 온전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도 내시들이 절단된 자신의 성기를 작은 항아리에 넣어 보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언젠가 다시 완전한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조용한 소망이었습니다. 거세를 앞둔 소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이들은 대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아프지만 금방 끝난다. 그 뒤에는 궁궐에 가서 잘 살 수 있다. 부모나 업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수술대에 누운 순간 아이들은 자기 몸에서 무엇이 사라질지를 그제야 깨닫습니다. 조선 후기 내시의 묘비명에는 이런 문장이 반복됩니다. 그는 일찍이 몸을 잃었으나 마음은 끝내 굽히지 않았다.
이 말은 그가 거세되었다는 사실을 돌려 표현한 것입니다. 몸을 잃었다. 조선 사람들은 거세를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몸의 상실로 인식했습니다. 팔이나 다리를 잃는 것과 같은 차원의 상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바뀌고 나면 사람도 바뀝니다. 내시들은 자신이 더 이상 남자도 그렇다고 여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 사회는 그들을 법적으로는 남자로 취급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언제나 정상 남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들은 늘 미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지만 정상적인 인간 관계에서는 항상 비켜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의 내시들이 완전히 욕망을 잃은 존재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내시와 궁녀의 밀통 사건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바뀌었지만 기억과 감정과 욕망은 한 번에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내시를 만들기 위해 몸을 그렇게까지 잘라냈으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불신했습니다. 몸은 없지만 마음은 남아있다. 이 불안이 조선의 궁궐을 늘 긴장 속에 두었습니다. 조선의 내시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대가로 궁궐이라는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가난 때문이기도 했고 출세 때문이기도 했고 어쩔 수 없는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한 인간의 몸에서 남자라는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조선이 내시에게 요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칼로는 잘릴 수 있었지만 기억에서는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내시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어떤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겨울밤이면 이불 속에서 발을 비비던 그저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내시가 되는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국가의 시험을 통과하고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시는 한 집안이 절망 속에서 내린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 주십시오. 조선 후기의 기록을 보면 내시 후보자의 대부분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농사가 망하고 빚이 쌓이고 아이들이 굶어가던 집에서 부모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궁궐 근처 또는 거세업자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거세시켜 주십시오. 대신 굶어 죽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아이를 버린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부모에게는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조선의 내시는 평생 국가가 먹여 살립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옷이 나오고 방이 나오고 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는 아들 하나를 국가에 맡기는 것이 가족 전체를 살리는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런 아이들을 두고 궁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특히 많았던 나이는 7살에서 10살 사이. 아직 몸이 작고 혈관이 가늘어 출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이의 아이는 아직 자기 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릅니다. 조금 아프다는 말만 듣고 부모 손을 잡고 거세업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부모는 문 앞에서 멈춥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부모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이것이 출세길이다. 그런데 모든 내시가 가난한 집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자발적으로 내시가 되려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양반이지만 과거에 떨어지고 중인이지만 출세길이 막히고 서얼이지만 벽을 넘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자기 몸을 계산합니다. 이 몸으로는 평생 아무것도 못 얻는다. 하지만 이 몸을 버리면 궁궐에 들어갈 수 있다.
조선에서 왕의 곁은 가장 빠른 출세길이었습니다. 내시는 과거도 문벌도 필요 없습니다. 왕이 부르면 그 자리에서 대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거세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미화할 일이 아니지만 그 시대에는 하나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죄를 대신 몸으로 갚는다. 또 하나의 경로는 범죄자였습니다. 특히 궁궐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간 자, 강간, 간통, 왕실 질서를 위협한 죄인은 사형 대신 거세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문장이 실제로 나옵니다. 죄인을 거세하여 내시로 삼았다.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문을 이을 수 없고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살려두되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만드는 형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 출세 형벌이라는 세 갈래 길을 통해 사람들은 거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모두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수술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눕히고 팔과 다리를 묶고 뜨거운 물로 하반신을 씻은 뒤 한 번의 칼질로 음경과 고환을 함께 잘라냅니다. 그리고 즉시 불에 달군 쇠로 상처를 찢어 출혈을 막습니다. 마취는 없습니다. 진통제도 없습니다. 비명은 그 방의 일상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명 중 상당수는 곧 멈췄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거나 며칠 안에 염증이 번져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었다는 말은 그 수술을 견디고 살아남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내시들의 기록에는 거세 후 병으로 누웠다, 상처가 아물지 않아 오래 고생했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 몸은 평생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아프고 감염이 반복되고 열이 나고 고름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 몸으로 그들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만이 살아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조선이라는 사회가 사람들에게 내민 선택지였습니다. 그럼 정말 많이 죽었습니까?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선의 기록은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조선의 내시 수술은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의료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마취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위생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대. 그저 사람의 몸을 묶고 칼을 들고 피가 멈추길 기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 중 상당수는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세 수술이 이루어지는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기록을 보면 내시 후보자들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여 순서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앞서 들어간 사람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어떤 비명은 몇 분 만에 멈췄고 어떤 비명은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비명이 오래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출혈이 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명이 멎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있거나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내시의 묘비명과 각의 기록을 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거세 후 병으로 오래 누웠다. 거세 후 몸이 상하여. 거세 후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 말들은 정중한 표현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피가 멈추지 않아 상처가 썩어 소변이 나오지 않아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음경과 고환이 있는 부위에는 굵은 혈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번에 잘라내면 피가 쏟아집니다. 불에 달군 쇠로 찢어도 완전히 막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그냥
피를 흘리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폐혈증이었습니다. 상처는 살균되지 않은 칼로 만들어졌고 붕대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상처가 붓고 고름이 흐르고 열이 오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미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요도 폐쇄. 대나무 관을 요도에 끼워 소변이 나오게 했지만 조금만 어긋나도 관이 막히거나 빠집니다. 그러면 소변이 몸 안에 차고 배가 부풀고 결국 몸이 망가집니다. 조선의 기록에는 소변이 통하지 않아 죽었다는 표현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런 말이 관행처럼 쓰였습니다. 내시 후보자는 수술 후 몇 달간 밖에서 지켜본 뒤 입궁시킨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죽을 사람은 그 사이에 다 죽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만이 궁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내시는 자기보다 먼저 수술받은 아이의 시체가 치워지는 것을 보고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내시는 같이 들어온 형제가 그 방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문 밖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수술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평생 두려워했습니다. 열이 오르면 상처가 다시 썩는 건 아닐까 걱정했고 소변이 조금만 불편해도 이제 죽는 건 아닐까 겁을 냈습니다. 그 공포는 그날의 방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내시는 그날의 피 냄새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쥐었든 부자가 되었든 왕 옆에 섰든 그날의 기억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한 번 죽었고 그 뒤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내시들은 자기 생일보다 거세 날짜를 더 또렷이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날이 그들의 두 번째 탄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거세를 했으면 끝 아니야? 성기랑 고환을 다 잘랐는데 무슨 욕망이 남아있겠어. 그 말은 지금도 너무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조차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서 내시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몸이 없으니 마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기록은 이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내시가 궁녀와 밀통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처음 이 기록을 접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이, 말이 되나? 이미 거세했는데? 하지만 조선의 관리들은 이 사건을 웃어 넘기지 않았습니다. 내시를 처벌했고 궁녀를 쫓아냈고 궁궐 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조선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결과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몸을 잘라도 사람은 남아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욕은 고환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신이라는 기관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무엇보다 뇌는 이미 형성된 욕망과 기억을 쉽게 지우지 못합니다. 특히 10대 이후에 거세된 사람들, 이미 여성을 알고 몸의 반응을 경험한 사람들은 몸이 바뀌어도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내시들 중에는 어릴 때 거세된 사람이 많았지만 10대 이후 심지어 성인이 된 뒤 거세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범죄자 출신 내시 자발적 지원자 중 일부는 이미 결혼을 했거나 성생활을 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세된 뒤 하룻밤 사이에 다른 인간으로 변했다고 믿는 것은 너무 쉬운 상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조선의 기록에는 내시가 밤에 몽정을 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것은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성관계는 불가능해도 신경과 뇌는 여전히 자극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들 중 일부는 궁녀를 볼 때, 향 냄새를 맡을 때,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 몸이 반응했습니다. 그것이 조선이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궐은 내시와 궁녀의 접촉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규칙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실록에는 내시가 궁녀에게 편지를 보내다 척발된 사건, 몰래 만나다 붙잡힌 사건, 서로 감정을 나누다 처벌받은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웃음거리나 스캔들이 아니라 조선 사회가 내시를 얼마나 오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시는 성기를 잃었지만 자신이 한때 사랑을 알고 욕망을 알고 사람을 그리워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시들은 권력보다도 사람의 온기를 더 갈망했습니다. 궁녀와의 접촉은 단순한 성적 일탈이 아니라 나도 사람이다라는 마지막 확인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내시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인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몸은 제도가 잘라냈지만 기억과 감정은 끝내 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궐은 늘 불안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위험하지 않은가? 그 질문은 사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인가? 그리고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이었다. 조선 사람들은 내시를 두고 이렇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저들은 안전하다. 저들은 욕망이 없다. 저들은 남자가 아니다. 그래서 왕의 침전 곁에 두었고 왕비와 후궁의 처소를 드나들게 했고 궁녀들과 같은 공간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기록은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차갑게 보여줍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내시가 궁녀와 밀통했다는 사건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것은 야담이나 소문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기록입니다. 그 안에는 조사, 신문, 처벌, 그리고 왕의 분노까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조선은 이 사건들을 아주 심각한 범죄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궁궐 질서의 붕괴였기 때문입니다. 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어느 내시가 궁녀와 몰래 만나 서로 감정을 나누다 발각됩니다. 조정은 그 내시를 끌어내 신문합니다. 어찌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그 내시는 이렇게 답합니다. 몸은 비록 이 지경이 되었으나 마음까지 죽은 것은 아니옵니다. 이 문장은 조선의 내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너무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시와 궁녀의 동선을 더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문을 늘리고 경계를 세우고 밤에는 내시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담장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궁녀들 중 일부는 내시를 동정했고 내시들 중 일부는 궁녀에게서 유일한 인간적 관계를 찾았습니다. 왕과 왕비에게는 그저 부속품에 불과한 사람들이 서로에게는 유일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내시가 궁녀의 방에 들어갔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중형을 받은 사건도 나옵니다. 그 내시는 이미 고위직이었고 왕의 신임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지위를 걸고 그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권력보다 사람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이런 사건을 내시 제도의 허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시 선발을 더 엄격히 하고 가능하면 어린 나이에 거세시키고 성적 기억이 생기기 전에 사람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냉정한 정책이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꾸려면 어릴 때부터 잘나야 한다. 조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라난 내시들조차 완전히 욕망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궐은 끝없이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안전한가? 그 질문은 사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사람인가? 조선은 내시를 사람으로 대하면서도 사람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 모순이 궁궐 안에서 끊임없는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내시의 성문제는 그들의 타락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생긴 비극이었습니다. 몸을 잘라 제도에 맞추었지만 마음까지는 끝내 자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궁궐은 내시를 필요로 하면서도 끝내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시를 떠올릴 때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엾은 사람들, 비극적인 희생자.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잃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문을 잇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내시는 동시에 아주 강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조선의 내시는 국가가 고용한 공식 공무원이었습니다. 급료가 나왔고 거처가 제공되었고 나이가 들면 퇴직도 보장되었습니다.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종신 고용에 복지까지 보장된 국가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특히 왕의 곁에서 일하는 내시는 양반 관료보다도 더 빠르게, 더 가까이 권력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었고 왕의 표정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서가 오가기 전, 회의가 열리기 전, 결정이 내려지기 전 항상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시는 대신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졌고 그 정보는 곧 돈이자 권력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기록을 보면 토지를 가진 내시, 상업에 투자한 내시, 심지어 지방에 별장을 둔 내시도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반보다 잘 산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와 권력을 쥔 내시들에게도 단 하나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이. 조선 사회에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내시는 그 증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기 흔적을 남기려 했습니다. 내시들은 의형제를 만들고 조카를 데려와 양자로 삼고 심지어 전혀 혈연이 없는 아이를 양손자로 들였습니다. 조선 후기 내시들의 촉보를 보면 이런 인공적인 가계가 아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피 대신 선택으로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시는 죽기 전에 자기 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제사를 꼭 지내라. 나는 몸으로 남긴 것이 없으니 너의 손으로 남고 싶다. 이 말은 그들이 무엇을 가장 잃었는지를 너무 분명히 보여줍니다. 조선의 내시는 불쌍하기만 한 존재도 아니고 부유하기만 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대가로 국가와 거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을 잃고 권력을 얻었고 혈통을 잃고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 거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완전한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시들은 늘 어딘가 모자란 채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너무 많이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끝내 갖지 못한 사람들. 그것이 조선의 내시였습니다. 조선의 내시는 오랫동안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 거세된 그림자. 궁궐의 기계. 그 말들은 편리했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그들이 겪은 일을 굳이 떠올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기록 속 내시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그 표현들이 얼마나 사람을 지워버리는 말이었는지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만들어낸 제3의 인간형이었습니다. 조선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자식이 되고, 자라면 한 가문이 사람이 되고, 결혼하면 다음 세대를 잇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조선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내시는 그 길에서 강제로 벗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일 수 없고, 남편일 수 없고, 아버지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궁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시의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왕과 왕비, 궁녀와 후궁을 지키기 위해 조선이 직접 설계한 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 증명을 위해 조선은 그들의 몸에서 남자라는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지위를 주고 권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잔인하지만 정직한 거래였습니다. 그 거래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왕보다 더 많은 정보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래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 자기 피를 남길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어떤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상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시들은 양자를 들이고 가짜 족보를 만들고 의형제를 만들며 자기 흔적을 남기려 애썼습니다. 그 모든 노력은 사실 하나의 말로 요약됩니다. 나도 여기 살았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조선 후기의 내시 묘비를 보면 이런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충성으로 생을 바쳤다. 왕의 곁을 지켰다. 궁중의 몸을 바쳤다. 그 어디에도 아버지, 남편, 아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들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내시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도가 만들어낸 인간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몸을 내놓아야 했던 사람들, 출세하기 위해 자기 혈통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 그 선택은 자유로웠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난이 밀어붙였고 범죄가 몰아넣었고 출세욕이 유혹했습니다. 그 끝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역할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의 내시를 돌아보는 이유는 그들이 특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간이 어디까지를 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몸, 미래, 자식, 정체성, 권력과 생존 앞에서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조선의 내시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궐 안에서 살았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서 평범한 사람일 수 없었고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그저 피해자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애매한 자리에서 그들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름 없이, 후손 없이, 그러나 분명히 한 시대를 떠받친 사람으로. 그것이 조선의 내시였습니다.